허허허 주리야, 다 좋은데 갑자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허허, 돈 벌려고 그러니? 안녕하세요, 권주리입니다.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권주리고요. 나이는 35살, 그리고 지금 현재 16개월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업주부가 된 지는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연극 강사, 또 연극 배우, 연극 기획자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집에서 먹고 놀고 하는 탱자탱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전업주부로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 걸까? 정말 내가 이걸 원해서 선택한 걸까? 라는 생각?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는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편은 정규직이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는 계속 프리랜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주 양육자가 됐죠. 주 양육자의 하루를 간단하게 읊어드릴게요. 일단 아침 7시에 설가 기상을 하면 아침에 기저귀를 갈고 밥을 주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남편 출근하면 제가 서리를 같이 놀다가 집안일을 하고 등원 준비해서 어린이집에 갑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시 오면 다시 서리랑 미친듯이 놀아주고, 다시 저녁 준비하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샤워시키고, 남편 오면 저녁 먹고 샤워하고 같이 집안 정리하다가 또 미친듯이 놀다가 9시 반에서 10시쯤 잠이 들어요. 이게 되게 말로만 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전업주부를 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 되게 많아요. 일단 제가 뭐 기저귀를 잘못 쌌든 아니면은 뭐 집안일 좀 잘 못했든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랑 지내면서 16개월 아이가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겠어요.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동시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속해 있는 극단에 공연이 있었어요. 그 공연장에 이제 야심차게 서리를 데리고 이제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 서리가 너무 울어서 서리는 공연을 보지 못하고 저는 막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공연이 다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거기 있는 배우, 스텝 너무 다 행복해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는 아이를 안고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나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주 양육자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딱 4-5시간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시간만큼만 해서 제가 했던 예전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결국 돌봄을, 외주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그걸 맡길 수 있는 사실 여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이가 지금 1살, 2살, 3살, 4살이 된다고 해도 이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들처럼 함께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되게 힘든 일이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 고민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아이가 한 10살, 9살,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로서 소소하게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누구나 꿈꾸는 그 직장인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가 되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일일 클래스 다니면서 또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맛있는 요리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리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 그 4시간을 전 제가 요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신선한 재료를 사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대접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막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를 꾸며놓고. 근데 한 이틀 해보니까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행복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아니라 SNS나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전업주부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솔직히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4-5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하려면 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뭐 더럽게 살진 않지만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막 매트리스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닥 청소를 한다거나 막 소파 밑을 계속 닦는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반찬 배달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요. 지금 아이 낳고 계속 이용했으니까 1년도 넘었죠? 근데 그러면 재료 살 시간, 음식 요리할 시간이 줄어들고 먹고 정리만 하면 되니까 저에게 진짜 하루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필요할 때는 간헐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터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에 4-5시간이 남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 뭘 해서 얼마를 벌고 싶은 거냐?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고민이 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항승이가 탁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허허허, 주리야, 다 좋은데 갑자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허허, 돈 벌려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항승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당장 한 푼 벌고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나? 아, 항승에게는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내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했는지를 혹시 어필이 잘 안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출산 전과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시간의 일을 지금 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주 양육자가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간은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뭐 해본 게 있나? 나 연극, 예술교육 빼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지?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진 걸 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9년이나 써온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사랑의 장애가 있나요? 블로그를 싸이월드 시절부터 9년 동안 썼는데 이걸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딱히 할 것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를 뭐 제가 독립출판을 하던 아니면 실제 출판사 계약을 하던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썼던 글들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고 공감해줬기 때문에 무언가가 또 파생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걸로 강연을 나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보든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외에 제 전공인 예술교육이나 특수교육 이쪽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은 뭔가 없을까? 제 전공을 온라인 수업으로 뭐 끌어오는 온라인 뭐 연극 강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계속 이걸 해왔던 스피킹에 대해서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맞게 약간 디지털 노마드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형태는 없어요. 되게 그냥 뜬구름처럼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로워요. 아이와 함께 있고 전업주부로 또 부인으로 있는 시간은 행복하지만 그 외에 내가 없다는 게 나를 너무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는데 그냥 오늘 한번 카메라 앞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 10년째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나는 되게 멈춰있는 사람인가? 나는 가치롭지 않은 인간인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전업주부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끝나지 않고 내일 할 집안일은 또 남아있어요. 전업주부든 아니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전업주부만 하는 건 원치 않고 플러스 내 일을 같이 하는 걸 원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 선택을 해서 저희 항승과 설이는 갓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아마 10년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철마다 예쁜 침구를 바꾸는 아름다운 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4시간의 일을 해서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행복감이 제 남편 항승에게도 제 아이에게도 전해질 거라 생각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하면 되잖아, 그렇죠? 저는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나 다 때려칠래, 나 그냥 잠이나 자갈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첫 발자국인 것 같고, 이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한다는 거 저한테도 되게 큰 용기거든요. 그래도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또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랑 또 지금 만나기도 하고 댓글로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좀 비슷하다라면 댓글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